이같이 모욕적이고 무례한 글에 대해서는 붓으로 답할 게 아니라 칼로 답해야 된다 하면서 고구려 군대를 이끌고 수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했던 고구려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런 강희식 장군의 후손이죠. 강감찬 장군은 이렇듯 남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대로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면 낙성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낙성대가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북두칠성의 네 번째 별, 문곡성이라는 별입니다. 이 별은 학문을 관장하는 별이라고 하거든요. 학문을 관장하는 문곡성이 떨어진 곳에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주 훗날 송나라의 사신이 와서 강감찬 장군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문곡성이 보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보니 여기에 와 계시는구려. 그렇게 강감찬 장군은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바로 옆이 서울대역입니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그 생가터에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라는 유어비가, 그리고 이곳에는 강감찬 장군을 기리기 위한 3층 석탑이 세워졌었습니다.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3층 석탑에는 강감찬 낙성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3층 석탑이 근처에 있는 낙성대 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낙성대 공원은 이렇게 강감찬 장군을 모시는 공원이자 사당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을 모시는 사당 안국사의 모습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고구려 강희식 장군의 후손입니다. 강희식 장군이 누구일까요? 을지문덕 장군은 잘 알고 있지만 강희식 장군은 크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을지문덕 장군과 함께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낸 대단한 고구려의 명장입니다. 그 당시 중국을 통일했던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사대를 요구하면서 압박을 해왔을 때 강희식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같이 모욕적이고 무례한 글에 대해서는 붓으로 답할 게 아니라 칼로 답해야 된다 하면서 고구려 군대를 이끌고 수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했던 고구려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런 강희식 장군의 후손이죠. 강감찬 장군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강감찬 장군의 아버지는 강궁진이라고 고려의 개국공신입니다. 고려 개국공신의 아들이니 강감찬 장군은 금수저라 태어났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강감찬 장군은 늦은 나이지만 3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문과에 장원급제를 했으니 이제 강감찬 장군의 출세길은 탄탄히 열렸다고 봐도 되겠죠. 실제로 기록에는 젊은 시절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기발한 지략이 많았으며 983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는데 이때 나이가 35세였다. 이렇듯 역사에서는 강감찬 장군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학문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감찬 장군은 역사에서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거의 60살이 되어서였습니다. 60이면 그 당시에는 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주 많은 연령에 속했습니다. 60세 이전까지는 한직을 떠도는 그런 신세였던 거죠. 그럼 강감찬 장군은 훌륭한 집안에서 과거에 장원급제한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왜 한직을 떠도면서 역사의 이름을 일찍부터 등장시키지 못했던 걸까요? 그것은 그의 외모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은 체구가 작고 외모가 못생겨 볼품이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형체와 외모가 작고 못생겼으며 옷은 때가 묻고 해져서 볼품은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얼굴이 얽고 처나 박색에 체구가 왜소하여 엎드리면 마치 여우가 기어가는 듯 했고 키는 5자 그러니까 151cm 정도로 난장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명장이라고 하면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또 관상이 호랑이 상처럼 아주 용맹스러운 모습이어야 장군의 상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강감찬 장군은 그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체구도 굉장히 왜소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박색 아주 못생긴 얼굴이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옷은 때가 묻고 해져서 볼품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검소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외모도 볼품 없는데 옷차림도 남루한 그런 모습이었으니 사람들이 강감찬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고대로 갈수록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외모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려시대도 그러했던 거죠. 다행히 조선시대 와서는 그게 좀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좀 자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이순신도 외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의 모습하고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의 모습은 굉장히 중후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순신의 관상을 보면 얼굴이 중후하지 않고 관상학적으로 입술이 뒤집어져서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강감찬 장군은 왜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고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걸까요? 외모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던 1010년이었습니다. 다들 거란의 40만 대군이 공격을 해왔으니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주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감찬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항복은 절대 불가하다. 국경에서 양구 장군이 잘 싸우고 있으니 항복하기보다는 다른 계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강감찬 장군은 이렇듯 남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대로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려 사회에서는 마치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 한직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던 강감찬 장군이 역사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거의 나이 60이 되어서였습니다. 60이 되어서 예부시랑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삼품벼슬입니다. 그건 공신 집안의 자제이니 명예직으로 그에게 보상을 해주는 처우였던 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강감찬 장군은 거란에게 항복하지 말고 개경을 잠시 비우고 피난을 가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종에게 건의하게 되면서 현종은 강감찬 장군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의 2차 침입에 현종이 피난을 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거란의 침입을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현종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받으면서 강감찬 장군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2차 침입이 있고 난 이후 고려는 거란에게 항복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거란이 또 쳐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현종은 강감찬 장군을 서경유수로 임명하면서 서북 지역의 군사적인 준비를 갖추도록 전적인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고려는 거란의 3차 침입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란의 3차 침입을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 귀주대첩 덕분이었습니다. 그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강감찬 장군이죠.